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 포르투 데이티 마드리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르투는 이전 경기에서 산타클라라에게 아쉽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선두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챔스에서는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인데 2패 뒤 3연승을 거둔 것이라 기세 자체는 아틀레티코보다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조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력적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리그 경기가 꼴찌인 페레이라와의 경기라 타레미 등 주력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틀레티코가 이전 경기에서 역습을 맞을 때 측면 크로스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측면에 배치된 선수들이 키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전 경기에서 오타비오의 폼이 나쁘지는 않아 보였으며 갈레노도 측면에서 득점력과 활력을 채워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격 방향은 측면으로 삼고 4-4-2 전형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최대한 공간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틀레티코는 레버쿠젠과 카디스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재 아틀레티코는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이 확정된 상황인데 이번 경기를 이겨야 조 3위를 확보하고 유로파리그 진출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라 마찬가지로 총력전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총력전 여부는 포르투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 포르투와의 1차전을 돌아보면 90분 대 추가 시간에 3골이 터졌을 정도로 난타전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쉬운 경기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수비적인 불안감이 상당하며 전반적으로 역습을 맞는 상황에서 상대의 측면 침투를 잘 저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틀레티코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전 두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약점을 크게 드러냈으며 특히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의 불안함이 상당했었죠. 포르투가 4-4-2 전형을 바탕으로 역습을 끊어내고 측면을 경유하는 공격을 시도한다면 아틀레티코 역시 실점 가능성을 꽤 높게 점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1차전에서도 난타전이 벌어졌음을 고려한다면 오버를 주력으로 삼아도 괜찮은 매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 대 브리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최근 5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결국 리그에서는 강등권까지 추락해버렸습니다. 챔스에서도 일찌감치 토너먼트 진출은 물 건너간 상황이고 이제 남은 것은 유로파리그 진출이라도 해내는 것뿐입니다. 유로파행을 확정지으려면 이번 경기에서 이기고 포르투가 아틀레티코를 이겨야 하는 복잡한 상황인데 따라서 레버쿠젠도 꼴찌지만 이번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 이겨야만 희망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비가 불안정하고 수비진의 전진 빈도도 높아 상대에게 허용하는 공간도 꽤 많은 편입니다. 공격적으로는 아직도 장점이 큰 팀입니다. 오도이의 개인 기량을 활용한 전원 패스 전술이 상당히 잘 먹히고 있는 편이고 디아비의 기동력도 공격 시에는 충분히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옵션. 이전 경기에서는 라이프치히의 조직적인 압박에 맥을 추지 못했지만 그 이전에는 꾸준히 기대 득점이 이를 넘겼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브리에는 리그에서는 무패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챔스에서는 포르투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1위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포르투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하면서 험난한 토너먼트 일정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전 챔스에서도 포르투를 상대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했으며 유효 슈팅 비중도 40%로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템포를 자신들이 쥘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랑의 개인 기량도 꽤 괜찮은 상태인데 다만 챔스에서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득점력은 향상될 필요가 있고 역습 제어에서는 문제를 드러냈죠. 포르투 특유의 4-4-2 기반 측면 역습에 제대로 대처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고 기대 실점이 3골이 넘는 경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레버쿠젠의 좋은 편이고 경기를 놓을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은 고려해야 합니다. 레버쿠젠의 올 시즌 수비는 최악인 상황이고 브리에도 이전 포르투와의 경기에서 역습 상황에서의 대처법이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브리에가 아직도 조 1위를 확정 지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00%의 전력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최근 기세상으로 브리헤가 밀리지는 않을 상황이라고 봅니다. 브리헤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난타전의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에 오버를 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빅토리아 풀젠 대 바르셀로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젠은 조 4위가 확정된 상황이라 챔스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습니다. 홈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라도 거두어야 하는데 상대와의 전력 차이가 너무 큰 상황임에는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인테르전에서도 플랜 A 전술을 바꾸지 않고 본인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리그에서 보여주는 공격적인 플랜을 그대로 들고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코라를 주축으로 한 선수들이 바이언전에서 2골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할 때에는 성과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에 공격을 의존하는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풀젠도 수비 시 중앙을 틀어막는 형식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는 2시즌 연속으로 조별리그 탈락으로 이번 경기는 넥 빠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등 주력 선수들은 벤치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페란 등 그동안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대거 선발로 나올 전망입니다. 로테이션을 돌려도 전력상으로 크게 앞서는 상황인데 득점력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생각보다는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풀젠과 바르셀로나의 전력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큰 편입니다. 다만 아직도 바르셀로나의 득점 루트는 레반도프스키가 홀로 책임지고 있는 모습인데 레반도프스키가 휴식을 취한다면 이전 발렌시아전처럼 점유율이 다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하지만 언더 오버는 가급적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금일 경기는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조합과 디테일한 정보들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